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원방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방테크는 좀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클린룸 전문 제작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클린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은 이 원방테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린룸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조절하는 클린룸이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방테크 IPO 정보를 먼저 보실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인 9월 15일 16일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18일 날 환불이 되고 24일 날 상장이 됩니다. 확정 공모가는 54,300원으로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일반 등급 기준 12,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측 때 기관 경쟁률이 406대 1이고요. 최근에 청약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비나텍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비나텍이 14일 15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일이 17일인데 원방테크가 15일 16일이죠. 그러면은 비나텍을 청약하면은 원방테크를 청약할 수가 없고요. 원방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비나텍 청약을 할 때 청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야 양쪽 다 청약이 가능하겠지만 양쪽 다 청약 가능한 사람이 사실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과연 원방테크에 개인이 많이 몰릴지 비나텍이 많이 몰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국 비나텍이라고 선택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1078대 1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많이 몰려야지 거기에 매수세가 붙고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해당 종목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기관들은 비나텍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좀 더 수요 예측 때 이제 청약을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클린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클린룸은 쉽게 말해서 먼지, 온도, 습도, 가스, 음압, 양압,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클린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클린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적용해서 쓰느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앉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배터리를 만들 때 약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이오니까 그 바이러스 관련된 게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는 공기 중에 부유 입자를 조절하는 클린룸, 그리고 2차전지에 들어가는 드라이룸, 습기를 말려주는 그런 드라이 관련된 습도 관리하는 클린룸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런 바이오 클린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방테크에서 얘기하는 클린룸 위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기관하고도 고객사 관계를 맺어가지고 교량이나 철도, 도로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클린룸과 이제 주요 고객사가 어디가 있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전부 다 이제 보시면은 약간 반도체나 TV 브라운관, 전자제품 쪽에서 약간 굉장히 클린한 상황에서 공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이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생산하는 3사를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현재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습도를 관리해주는 드라이룸을 클린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바이러스를 관리해주는 바이오 클린룸은 고객사로서 우리가 다 굉장히 잘 아는 셀트리온, 대웅제약이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고객사들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관공서인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새한금개발청 이렇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꽤나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매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원방테크랑 이제 원방테크 플러스 어떤 한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업 설명의 영상에서 따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 이 클린룸 시장, 국내 시장의 그 50% 이상, 50% 이상이 이 원방테크랑 요 경쟁사인 한 군데 그 기업에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 굳이 원방테크랑 다른 기업 한 개 회사랑 둘이서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원방테크가 국내에서 1위 기업은 아니지 않나. 만약에 본인이 1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클린룸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가 국내 1위고 전체 시장의 30% 혹은 뭐 40%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다른 한 개 회사랑 묶어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1등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나머지 시장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답니다. 그거를 다 나눠서 먹는답니다. 그러면 이 50%, 그냥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방테크가 2등이라고 본다면 과연 뭐 30대 20 정도일까? 아니면은 40대 10일까? 45대 5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다 보니까 2등이 얼마나 비중이 큰 2등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원방테크가 제가 지금 얘기했는 뇌피셜하고 다르게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국내 전체 시장에 두 개 기업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2020년 이후로 향후 현재 삼성전자가 160조, 그리고 삼성전자가 133조 해가지고 총 그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현재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400조 가까운 금액이 향후 시장의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클린룸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해서 발주가 원방테크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꽤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매출 성장이 될 수 있는 조금 향후 미래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또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폴란드, 중국, 미국 등에 이렇게 지금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하고 플러스 한 군데 제가 어디라 했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군데 쪽에 그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을 1000억 정도 발생을 했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는 게 뭐냐면은 과거부터 이때까지 2020년도까지 1000억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1000억을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줘서 조금 헷갈리는 중이고요. 뭐 하지만 해외 시장에도 충분히 원방테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뭐 요렇게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방테크의 연역인데요. 1989년도에 이제 처음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클린룸 관련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계속 시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드라이룸이에요. 과거에 지금 보면은 2020년도입니까?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 요 드라이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 그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는 드라이룸을 제외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드라이룸 관련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점점 비중이 커져서 현재는 50%가 넘어가는 게 이 드라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클린룸 매출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좀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많고 그게 향후 계속 매출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계속 그 2차 전지 클린룸 만드는 쪽에서 또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 드렸던 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냥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볼 거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때 이렇게 매출 성장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요게 2019년도 전반기랑 2020년도 전반기를 딱 비교했는 건데 약 73% 정도 매출 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거의 60% 가까운 61%의 성장을 보였고 단기 순이익도 54%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바이오 쪽은 약간 좀 큰 성장을 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도 향후 지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쪽도 만약에 그 원방테크가 클린룸을 잘 만들어서 계속 만들게 된다면은 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재까지 매출이었고요. 요거는 수주죠. 아까 전에 봤던 바로 전 화면이 매출이었고 현재 그 매출을 하고 수주를 해놓은 수주 잔액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약 1830억이고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아직 매출에 포함은 안 됐지만 계속 관련된 그 클린룸을 만들면서 계속 추가가 될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뭐 미래에 이렇게 성장할 거다가 알고 현재 안 잡혔는 매출이 1830억 정도가 아직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영업하는 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린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이 반도체는 글로벌 전 세계입니다. 약 5% 정도의 평균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 그리고 OLED 관련해서는 12%. 그리고 요게 가장 핫하죠. 지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룸은 성장성이 약 23%. 요게 지금 가장 별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약 연평균 7%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원방테크의 매출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과거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사업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직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청약하게 되면은 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약 58.62% 정도의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일 날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41.38%입니다. 근데 수요 예측을 봤을 때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하게 될 98만 주가 전부 다 미확약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방테크는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단순하게 기관 투자자 경쟁률 가지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간단한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방테크 장외거래가가 팝니다가 69,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삽니다는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가장 최근 게 8월 19일이네요. 그리고 9월 7일 날 팝니다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54,300원이 만약에 시가총액이 된다면 약 원방테크의 시총은 2,300억 정도가 되고, 장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만원, 삽니다 기준으로 보면은 1280억, 팝니다 기준으로는 약 3천억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그 전반기 때 약 그 113억이잖아요. 그냥 요것보다 조금 더 큰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2로 봤을 때 약 23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된다고 보면은, 23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모가가 PER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공모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PER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장외에서 판다라고 올라오는 69,000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동일한 업종들 PER을 한번 비교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상장일날 움직임은 어찌됐든지 간에 비나텍하고의 약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원방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청약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비나텍과 이 원방테크를 비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원방테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